오색의 자개들이 오칠 바탕 위에 화려한 무늬를 수놓는 나전칠기. 작지만 섬세하기 그지없는 작품이다. 해외 명품 못지않게 우아한 미를 뽐내는 자개 작품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나전칠기라고 한다. 산전수전 육해공. 보통 선술집에서 쓰곤 하는 말이지만 우리 전통공예 쪽으로 의미를 두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나전칠기 공예가 그것. 산의 나무와 바다의 조개 껍질이 만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폭 병풍처럼 아름답게 수놓는 예술작품이 바로 나전칠기 공예이기 때문이다. 나무와 새, 물고기, 사람 등이 이야기책처럼 담긴 작품. 우리는 나전칠기 작품들 속에서 흘러간 지난 옛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숨겨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담은 나전칠기 작품을 만들어가며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오늘도 손끝에 혼을 실어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 생활의 예술을 창조하는 나전칠기 공예가를 만나보자. 이곳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있다는데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오늘 만나볼 나전칠기 공예가 임충유 선생님이다. 장롱에 혹은 탁자에 또는 3층 반다지에 반짝반짝 빛나는 갖가지 이야기들을 수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인공의 손끝에서 창조됐다고 한다. 이분이 바로 나전칠기 부문의 대한민국 명장인 임충유 선생님이시다. 나전칠기 장을 볼 때 여기가 안 속으려면은 대한민국의 대표 칠기 명장인 임충유 명장은 45년의 세월 동안 나전칠기에만 몰두하여 그 전통을 계승한 분으로 전승공예 대전 및 동아공예 대전 등에서 20회 이상 입상한 실력파 명장이다. 그런 것은 좀 싸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융 안방에 금 있는 걸 좋다 해갖고 소비자들이 나는 이제 우리가 자기는 좋은데 꼭 금을 좋아하는 걸 몰라. 그래서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금을 좋아해요. 안방에 금이 있어도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우선 금이라는 선입감이 더 비싸고. 나전의 어원을 살펴보면 나는 조개를 가리키는 말로 여러 종류의 폐에 대한 총칭이며 전은 고배같이 가공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를 합쳐서 나전의 뜻은 고대로부터 조개 껍질을 가공하여 여러 가지 무늬를 자르거나 끊어서 기물의 면이나 칠을 한 위에 박거나 붙이는 것을 말한다. 네. 여기 지금요 소나무 이것을요 이게 하나하나 전부 손으로 이게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소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나무 하나 이 끄는 시간이 바로 나전칠기를 만드는 사람을 나전칠기 공예가라고 하는 것이다. 소나무가 이 이파리가 나전칠기란 그야말로 조개 껍질을 껍질을 가공해서 오칠에다가 그 같이 접목시킨 걸 갖다가 나전칠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전은 자개를 갖다 말한 거고 칠은 오칠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혼합된 것에서 제일 멋있는 아마 작품이라고 봐야죠. 하나하나가 존재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품격과 아름다움을 갖춘 나전칠기. 이런 나전칠기를 만드는 사람을 보통 나전장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홍성 있지 않습니까? 홍성. 옛날 고제 홍성하고 합판을 했어요. 다 입고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입고. 그래야 이게 옛날 그 홍성 나무 진이 다 빠져진 그러니까 틀어지지 않죠. 문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광은 뭘로 내냐면 참기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닦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죠. 총 그럼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보통 이 정도면 7, 8개월 잡아야 돼요. 이 정도에 12자 이런 한 세트를 하려면은 7, 8개월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십장생이라 가지고요. 우리나라 그 10가지 그
나전칠기는 동양 특유의 공예품으로 제작 과정은 정교하고 복잡하다. 또한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나전칠기의 제작 공정은 무려 25가지나 된다고 한다. 나전칠기는 빛깔이 아름다운 소라, 전복 등의 껍질을 얇게 갈아 만든 칠색 영롱한 자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려내어 나무에 붙이고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가공하여 만든 오칠을 한 공예 장식품이다. 주로 보석함, 장롱, 화장대, 교자상 등 각종 생활용품의 멋을 내는 데 주로 쓰였다. 서초구 내곡동 굵어요. 이 헌인가구공단에 자리 잡은 임명장의 전시관이자 매장은 굉장히 100여 평의 미로 같은 공간에 대형 작품들로 예. 발 디딜 틈이 없다. 뭐랄까, 우리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전문가 아닌 소비자들은 제일 척도를 이렇게 이게 비싼 거 싼 거 얼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요 상사선 보면 됩니다. 요. 얼마나 이 소나무하고 하가오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밑에 이 야왕 지금 자개를 12자, 14자 나전칠기 장롱에서부터 화초장, 보석함, 문갑, 화장대, 찻상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 딴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조명을 받아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는 작품들을 보니 여기가 바로 신선이 논다는 선계인가 싶다. 상당히 그 선계를 제작하는 나전칠기 공예가가 바로 신선이 아닐까. 상품이 될 거예요. 지금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시고 그러는데 오칠은 무공예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알아준 것이 오칠이에요. 제일 무공예고. 존경스럽죠.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한 가지를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저기 전부 다 지금 체인지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한 가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러워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완도에서 이제 뭐 그전에는 이제 뭐랄까 오집 나왔더랄까요? 서울로 왔지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사실은 한 1년 동안 많이 방향했어요. 뭐 신문도 팔아봤고 버스표도 팔아봤고 뭐 중국집도 있어 그러다가 그게 아닌데 주위 사람들이 또 더구나 그 친척분이 기술 배워한다 앞으로 어떻든 간에 그래서 기술을 배우려고 보니까 이 나전치기 공방을 들어갔어요. 보문동에 있는 조항공이라는. 근데 가서 일을 처음에는 사실 뭐 일을 배운 게 아니라 같이 배운 게 아니라 계속 심부름만 시키고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영 보는 제가 어려운 마음이지만 봐도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조약 껍질에서 칠을 해서 빛이 나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볼 때는 그렇게 호화찬란하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됐지요. 한참 먹을 나이에 하루 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며 일했다는 주인공. 당신은 지금처럼 기술 배우기가 쉽지 않았다. 선배들이 기술을 가르쳐 주기보다 심부름꾼으로 여겨 잔심부름하기에 바빴다. 힘이 많이 들었죠. 사실은 이 일 처음에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이 칠값이 비싸고요. 온 이 자개도 실제로 재료가 비싸니까 선배들이 마음대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술을 얼른 쉽게 안 가르쳐줘요. 우리 것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명장 임충효. 과거 유류 파동 당시 7, 8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도 있었다. 당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를 품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를 붙들어줬던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기쁨과 일에 대한 재미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간을 견뎌낸 이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부터는 지금 제가 볼 때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칠이. 그때 같이 우리 배웠던 각 친구들이 한 20명 같이 됐었는데 다 떠나고 지금 저 혼자만 있거든요. 아마 지금 남은 분들은 돈 벌려고는 못할 겁니다. 돈 번다 생각만 할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막 거기에 막 심취돼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작품을 하고자 시작했던 공방. 하지만 처음부터 화려한 출발이 아니었다. 작은 단칸방, 의지와 용기만 있었다. 그때 말로 제가 공방을 처음에 차려가지고요. 저희 장모님 시고서 오셨어요. 그때 정말 어려워가지고 제가
뭐랄까 방에서 울고 있었을까 혼자 괴로워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걸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한 5일 만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쌀을 한 도금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배운 것이 오늘에 와서 오히려 도움이 됐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하는 게 재미있어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 칠기 일은 천직이었다는 것. 그의 용기 뒤에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의 존재도 도움이 됐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의 그 꿈도 없이 그냥 제가 결혼한 6개월 만에 공방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사람이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죠. 또 사실 공방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부엌도 없는 없던 데는 집에서 또 직원들 또한 5명을 이렇게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먹고 자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 후배들이. 그래서 그 기술자들을 다 밥을 저희 집사람이 한 10년 해줬죠.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적금에 와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명장이나 그 타이틀 딴 뒤로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 고생한 것을 갖다가 이게 보상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나전칠기 공예가 임충효 명장. 오랜 시간 정성이 들어가는 나전칠기 작품들은 그의 인생을 닮아 있다. 나전칠기 작품을 하나 만들 때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처음은 바로 백골 다듬기. 백골 바탕에 사포질을 해 턱이 지거나 거친 부분을 고르게 하고 각진 곳의 모를 약간 둥글게 하여 매끄럽게 하는 과정이다. 이게 생칠하고 이게 지금 돌가루 호분 황토가루로 한 거예요. 긴 거예요. 이 공정은 생칠이 백골에 스며들어 수분 흡수를 방지하고 견고하게 되며 다음 칠 공정에서 접착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칠을 한다고 한다. 이제 그 소지를 짜와서요. 여기다 이제 삼배를 발라야 이게 든든하거든요. 삼배를 바르는 과정이에요. 생칠에다가 찹쌀가루를 해가지고 배를 바를 때 사용되는 풀은 생칠과 쌀풀 혹은 보리풀을 약 1대1의 비율로 반죽하는데 이를 호칠 또는 맥칠이라 한다. 골회는 주걱으로 배 눈이 보이지 않게 바르는데 가로 세로로 돌려가면서 엷고 고르게 반복하면서 발라야 한다. 거침없이 능숙한 솜씨. 수십 년 한길을 걸어온 명장의 관록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나전칠기를 만들 때 기본적인 제작 공정은 무려 25가지나 된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려면 수만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데 칠기 명장 임충효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 그대로 고집한다고 한다. 했던 것이 있잖아요. 이제 마른 것을 싹 붙여가지고 다시 이제 곱게 하는 거예요. 옥에다가 반반하게. 연마용 숫돌로 건져낸 이게 1차 반반하게 고래 이게 바르기의 면에 물을 주어가면서 가볍게 막히는 거죠. 갈아 수평으로 만든 후 1차 때와 동일하게 1차 고래 바탕에 2차 고래가 잘 스며들게 힘주어 10개 바르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제 삼배에 눈을 다 이게 매겨놓은 거예요. 삼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마르면은 이제 그 사프 칠해가지고 칠을 넣은 겁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전통을 살리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명장 이게 임충효. 아대라고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싸가지고. 이러한 믿음이 45년 넘게 견눈질 한번 하지 않고 전통 칠기 분야를 우직하게 지켜올 수 있는 아까 원동력이 배 발른 거 됐다. 있지 않습니까? 배 발라서 다 마른 다음에 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어떤 칠을 하여 완성시킬 것인가 결정하여 색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칠하는 것이 아니라 초칠,
중7,